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한 서해 류성룡 선생의 인생 10계명. 임진왜란 반성문인 징비록의 저자 서해 류성룡의 10가지 계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배우고 실천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경쟁이 치열한 회사에서, 변덕스러운 상사와 고객을 상대하면서, 때론 불공평한 현실 앞에서 분노하고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기도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도 내려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수백 년 전 한 사람이 남긴 삶의 원칙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려 합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 나라를 구했지만 결국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대한 위대한 철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원칙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500년 전 조선을 구한 류성룡의 인생 10계명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봅니다. 한마디로 징비록의 현대적 해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명, 내부의 적과 싸우지 마라. 우리는 회사 내부의 경쟁자와 어떻게 지내나요? 밖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적은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승진만을 꾀하는 사람은 없는지요?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할 때 내부에서 다투기 시작하면 결국 공멸하게 됩니다. 조선의 명재상 류성룡은 정적과도 타협하며 나라를 구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과도 다시 만나 국사를 논의해야 했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경쟁 속에서 동료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회사에서 경쟁자와 끝없는 싸움을 벌이기보다 협업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쟁보다 공존을 선택할 때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특허 소송에서 격렬하게 싸웠지만 결국 삼성은 협업을 통해 애플의 핵심 부품 공급 업체가 되었습니다. 둘째 계명,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지 마라. 군대는 전쟁이 없을 때에도 힘든 훈련을 실시합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죠. 우리는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 믿지만 가장 강한 사람들은 항상 위기에 대비합니다. 기업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이유도, 국가가 군비를 확충하는 이유도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화는 강자의 여유입니다. 류성룡은 모두가 아니랄 때 전쟁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사전 준비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좋을 때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 위기 대책, 자기 개발.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 결단의 순간에 망설이지 마라.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혹시 망설이며 미루지는 않는지요? 결정이 필요한 순간, 중요한 순간에 망설이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한 번의 빠른 결단이 평생의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죠. 류성룡은 선조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려 할 때 목숨을 걸고 막아섰습니다. 그 한 번의 결단이 조선을 지킨 것이죠.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결정의 순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직을 할까? 창업을 할까?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결단의 순간,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것도 바로 그런 결정의 순간입니다. 4계명, 일을 잘했다고 당장 인정받기를 바라지 마라. 며칠이고 밤새 야근을 해서 일을 성공적으로 잘해낸 적이 있으시죠? 그럴 때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시면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노력하면 반드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노력한다고 해서 즉시 보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류성룡도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일했지만 결국 파직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백성과 역사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당장의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당신의 노력이 쌓이면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5째 계명, 현장을 모르고 탁상 공론만 하지 마라.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탁상 공론만으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한 변화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류성룡은 전쟁 중에도 직접 전장을 누비며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고객을 직접 만나야 하고 관리자가 되려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세요. 성공한 리더들은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타벅스 CEO는 매장을 돌며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기업을 키웠다고 합니다. 6번째 계명, 고정관념을 깨면 숨겨진 인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재를 구한다며 능력보다 학벌과 스펙만 보시지 않나요? 그러면서 찾고자 하는 인재가 없다고 한탄하시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정말 인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존의 기준으로만 사람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존 틀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류성룡은 기축국사로 조정 대신들이 사라졌을 때 새로운 인물을 과감히 발탁했습니다. 이순신, 권율 같은 영웅이 바로 그렇게 탄생한 것이죠. 지금도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기존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세요. 실력을 중점적으로 보고 인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7번째 계명, 신분과 학력을 먼저 따지지 마라. 능력이 우선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람을 선발할 때 배경부터 살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많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능력보다 배경을 먼저 보는 사회에 과연 올바른 걸까요? 학벌이나 출신이 아닌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류성룡은 신분과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노비라도 공을 세우면 벼슬길에 오를 수 있도록 했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보다 더더욱 실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스티브 잡스 등 대표적으로 대학을 중퇴하고도 크게 성공한 인물들입니다. 8번째 계명, 배움을 멈추지 마라. 기존 지식의 경계를 넘어라.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하는 초기에 배우지 않아 소외감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춥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배움을 멈춘 사람은 도태됩니다. 류성룡은 정치인이었지만 군사학도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가 집필한 병법서는 이순신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배우세요. AI 시대 누구에게나 AI는 처음입니다. 이럴 때 AI와 친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9번째 계명,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축구 경기에서 팀워크가 깨져
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팀워크가 깨진 주요 원인은 자기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 합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보다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류성룡은 변덕스러운 선조의 신뢰를 얻고 조정을 운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결국 당신을 돕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10번째 계명, 반성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인생만 힘들다고 하지 마라. 하루를 지나면서 또는 어떤 일을 끝내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나요? 잘 나가는 조직은 반드시 사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남 탓만 하지 마세요. 실패 없는 삶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돌아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류성룡은 자신이 남긴 실수를 돌아보며 징비록을 집필했습니다. 반성이 없는 삶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반성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10계명을 어떻게 보셨나요? 나는 어떤 점이 부족한지 찾으셨나요?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라. 오늘 이야기한 원칙들은 역사 속 한 인물이 남긴 교훈이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원칙을 만들고 지켜나갈 것인가요? 500년 전의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통한다는 것 놀랍지 않나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한 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겨보세요.